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의 김수정입니다. 이번 순서는 디지털 디아스포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루는 순서입니다. 제목을 낯선 땅에 희망 심기로 정하였습니다. 디지털 평생교육 지지체계로 할 것인가, 평생교육 공동체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결국은 평생교육 공동체로 귀결이 되었는데요.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외계층이 탄생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디지털 세계, 가상세계는 그저 그걸 즐기는 사람들만의 관심거리라 생각했는데 가상세계에서 적응하고 거기에서 다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디지털 체인지가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사회 변화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구조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굳이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기기에 접속하는 것부터가 두려운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디아스포라가 그것입니다. 디지털 이주민들은 두렵습니다. 짜증도 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원주민처럼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의 취약계층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그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을 나이와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을 1985년 이후 출생자라고 얘기하니 그 이전의 출생자는 넓게 본다면 지금 30대 후반부터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욱더 원주민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디지털 포비아, 즉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이 꺼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활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심리적이고 실제적인 어려움이 디지털 격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격차는 정보와 서비스의 양적, 질적 격차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고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함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 기술이자 소외와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통합과 포용의 문제가 됩니다. 디지털 격차는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불평등한 접근성에서 오는 격차가 있고 활용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의 질적인 면에서의 격차가 있습니다. 질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고 활용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포용국가 청사진 아래 우리 부천시도 적극적인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 혁신 도시를 비전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성 강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정보통신과가 주관하는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 스마트시티 담당관이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시민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도서관, 복지관 등 약 20여 곳을 지정하여 기초과정부터 활용까지 제공하는 사업이고, 스마트시티 시민 역량 강화 사업은 광역동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부터 소상공인이나 리더 그룹을 대상으로 역시 기초에서 활용까지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우리 부천 시민의 디지털 역량은 점차 제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의 한계도 보입니다. 두 사업 모두 위탁업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와 세대의 영향을 받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학습 요구를 철저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합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디아스포라가 자신이 나고 자란 땅에 정착하고 사회와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정보망과 인적자원 중심의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반 1, 2의 러닝웹, 즉 학습 네트워크 개념을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1, 2는 학교가 교육제도를 독점함으로써 나타나는 반교육적 현상을 비판하고 교육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 학습망, 즉 학습 네트워크의 개념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교육제도란 세 가지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첫째, 학습에 대한 의욕만 있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어서도 연령에 상관없이 교육에 필요한 수단이나 교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자기가 알고 있는 일을 타인과 더불어 나누어 가지고자 하는 사람과 그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셋째는 공공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학습자원을 조직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학습 교환,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동료 연결, 또한 교육 방법에 대한 안내자이자 내용 전문가로서 전문 교육자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제안한 것입니다. 1, 2가 제안한 학습망 개념을 뼈대로 삼아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1, 2의 동료 연결 부분을 평생교육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해서 길리건의 돌봄의 윤리와 코탐의 역량과 관계 중심의 복지 관점을 차용하고자 합니다. 길리건은 개인의 자아는 관계 속에서 타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돌보는 행위가 자신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인간의 도덕성은 타인을 돌봄으로써 발달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코탐은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을 기존의 문제와 해결, 결핍에 대한 관리가 아닌 좋은 삶으로의 성장을 위한 역량 개발이라는 접근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기반한 돌봄과 성장을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공동체의 주요 원리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담아 부천시 디지털 리터러시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망을 구축하는 일상에서의 전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이신점심으로 이해하는 동료에 의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전략, 그리고 돌봄과 성장의 학습 전략을 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정립해 보았습니다. 이 화면으로 대신 하겠고요. 이러한 저희의 디지털 리터러시 목표가 2021년도 우리 센터의 사업 목표와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이 이용 능력을 기르는 2단계를 넘어서 제대로 활용하는 3단계로 이용 격차를 넘어 질적 격차,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미디어 리터러시로 가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대상을 확대된 취약계층으로 설정하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심리적 장벽 해소, 취약계층의 기기에 대한 접근성 확대, 취약계층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아날로그적 접근 방식의 혼용, 그리고 비슷한 또래 지역사회 동료에 의한 학습 나눔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배움터 및 스마트 챌린지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및 주민자치 분야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디지털 학습에 대한 심리적 장벽 해소와 자발적 학습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 참여 방식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디지털 기기와 와이파이 등의 사용이 가능한 학습존을 제공하고 디지털 학습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평생학습센터인 학습반디에서 정기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1:1 맞춤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천 인생학교 수강생을 중심으로 한 중장년 또래 학습 나눔이를 양성하여 일상에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부천시 디지털 리터러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낯선 땅에 희망 심기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공동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